여기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독일 국방부에서 동아시아 분석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어떤 보고서를 읽고는 그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없이 자주 국방을 한다고? 그럴 리가. 그는 중얼거리다 그만 화가 나서 사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토르스텐 아들러입니다. 저는 독일 국방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사무실 벽은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 관한 지도와 보고서로 가득해요. 한국은 스스로 설 수 없어. 회의 중에 동료들에게 말하곤 했어요. 항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할 거야. 저는 이것을 완전히 믿었어요. 제 책상은 항상 보고서와 숫자로 가득했고 그것들은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읽은 뉴스, 공부한 차트, 참석한 회의 모두 같은 그림을 그렸어요. 한국은 약하고 의존적이라고요. 이 통계를 봐 한 번은 제 보조에게 보고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것들은 분명히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 외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저는 제가 읽은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제 세계관에 너무 깔끔하게 들어맞았거든요. 컬러선과 마커가 있는 지도들은 한국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스스로에 대해 매우 확신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는 보고서의 작은 세부 사항을 발견했어요.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저는 혼자 속삭였어요.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분석과 맞지 않아. 그 보고서를 읽은 이후로 한때 너무 명확해 보였던 지도와 차트가 이제는 불완전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제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폴더 하나를 건넸어요. 토르스텐, 한국 방위 정책에 대한 새 프로젝트를 이끌어주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해요. 제 심장은 흥분과 긴장으로 빠르게 뛰었어요. 이 임무는 제가 이미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라에 더 깊이 파고들게 할 거니까요. 매일 저는 전에 본 적 없는 역사적 기록과 보고서를 읽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국에 대한 그의 비전에 대해 배웠어요. 문서들은 한국이 어떻게 수년간 더 강하고 독립적으로 성장해 왔는지 보여주었어요. 이게 맞을 리가 없어. 저는 한국의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들고 어느 날 혼자 말했어요. 이건 내가 항상 믿어왔던 것과 맞지 않아. 하지만 증거는 제 눈앞에 있었어요. 현대적인 한국 도시의 사진,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그래프, 과학적 돌파구에 대한 보고서가 제 책상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결단력과 희망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국가를 보았어요. 한국이 이 방위 시스템을 직접 설계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제 동료 마르타가 기술 도면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아니, 그들이 항상 미국 설계에 의존한다고 생각했어. 저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조금 놀랐어요. 전속으로 제가 오래된 정보와 제한된 관점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지금 한국은 과거에 갇혀있지 않고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어요. 제 연구에서 문서와 연설의 한 이름이 계속 등장했어요. 노무현. 저는 자주 국방에 대한 그의 연설과 한국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그의 비전을 읽는데 나를 보냈어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는 그의 강력한 말이 제가 일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어요. 이 노무현이 누구야? 저는 어느 오후 한국인 동료 진호에게 물었어요. 그는 한국이 자신의 발로 서야 한다고 믿었던 대통령이었어요. 진호가 설명했어요.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독립적이기를 원했어요. 저는 노무현이 대통령이었던 시기의 정부 계획, 연설, 보고서를 살펴봤어요. 각 문서는 한국이 자체 강점을 구축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 함께 일하는 바쁜 사무실의 이미지와 지도자들이 더 강한 국가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회의의 이미지를 보았어요. 더 많이 이해할수록 노무현의 확고한 목소리로 모든 도전은 기회이며 열심히 일하고 믿음을 가지면 항상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배움은 항상 직선이 아니야. 진호가 한번 제게 말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앞으로 가고 때로는 뒤로 가지만 우리는 계속 움직여.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도. 새로운 지식을 향한 모든 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노무현의 비전에서 배우고 있는 교훈은 저에게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뿐만 아니라 전체 세계를 어떻게 보는지도 바꾸고 있었어요. 몇 달간의 연구 후 저는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한국으로 여행했어요. 제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흥분으로 빠르게 뛰었어요. 아들러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제 가이드 민지가 말했어요. 당신의 방문이 통찰력을 주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현대적인 건물들은 하늘을 향해 솟아올라 있었어요. 첨단 기술 공장들이 활동으로 윙윙거렸어요. 대학들은 최첨단 연구를 하는 똑똑한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방위 기술센터를 방문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한국에서 설계했어요. 박 박사가 정교한 레이더 시스템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10년 전에는 이 기술을 수입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직접 만들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민지에게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자립적이 되었나요?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었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 자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독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제 사무실 벽에 있는 같은 지도와 보고서를 보았지만 이제 그것들을 다르게 보았어요. 한때 약함을 보았던 곳에서 이제 저는 강함과 잠재력을 보았어요. 저는 제 변화된 이해를 반영하는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의존적이라고 묘사하는 대신 저는 그것의 혁신과 결단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한국이 자립과 열심히 일함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길을 건설했는지 설명했어요. 제 상사에게 제 이해가 바뀌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오래된 렌즈를 통해 보고 있었어요. 이제 더 명확하게 봅니다. 회의에서 저는 제가 배운 것을 공유했어요. 저는 국가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믿을 때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비전을 통해 한 국가가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는지의 예로 한국을 사용했어요. 제 국제 안보에 대한 시각도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글로벌 도전에 독특한 강점을 가져오는 동등한 파트너로 보았어요. 제 보고서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변화를 인식하고 중요한 동맹국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가장 강력한 변화는 저는 발표에서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주변의 세계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세계를 어떻게 보는지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희망을 느껴요.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많은 보고서가 있지만 이제 그 보고서들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것들은 한국의 성공과 혁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토르스텐, 당신의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우리 부서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제 상사가 어느 날 말했어요. 다른 분석가들도 이제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저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변화는 때로는 한 사람에서 시작되어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의 민지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녀는 제게 최신 발전 상황과 한국이 이루어낸 새로운 성과들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저는 그 모든 성공 사례를 모아서 우리 부서의 월간 보고서에 포함시켰어요. 어느 날 저는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 안보 컨퍼런스에 초대받았어요. 놀랍게도 제가 발표할 주제는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한국의 역할이었어요. 한 해 전이었다면 저는 이런 주제로 매우 다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한국을 잘못 이해했었어요. 저는 발표를 시작하며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제가 배운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청중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전, 한국의 기술적 발전, 그리고 자주국방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가 말을 마쳤을 때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우리도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한 참석자가 물었어요. 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다른 많은 나라들에 대한 생각도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전체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컨퍼런스 후에 한국 대사관에서 저를 초대했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퍼뜨리는데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아들러 씨, 당신은 진정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사가 말했어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평화와 협력의 시작입니다.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해요. 매번 방문할 때마다 저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더 많이 배워요. 저는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기업들을 방문하고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요. 그리고 매번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여행은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저는 종종 제 동료들에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때 세상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사무실 벽에 새로운 지도를 걸었어요. 그것은 과거의 경계와 한계를 보여주는 지도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과 협력을 보여주는 지도예요. 그리고 그 지도의 중심에는 한국이 밝게 빛나고 있어요. 마이너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강한 나라로서요.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을 결정해요. 저는 제 일기에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되는 것을 결정하죠. 편견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 가장 강력해요. 저는 신입 분석가들에게 말해요. 우리 모두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봐요. 그 렌즈가 깨끗한지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한국에 대한 제 경험은 이제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었어요. 저는 신입 직원들에게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관점에 마음을 열라고 가르쳐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해요. 토르스텐,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영감을 줘요. 젊은 분석가 한나가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베트남에 대해요. 저는 그 나라가 단지 과거의 전쟁으로만 정의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 혁신과 변화로 가득 찬 역동적인 나라였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 가장 큰 만족을 줘요.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는 것이요. 지난 봄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어요. 노무현 재단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저를 한국의 특별 포럼의 연사로 초청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민지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믿을 수 없네요. 토르스텐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당신은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 강연하러 왔어요. 저는 웃었어요.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저는 외부인의 시선이 때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때로 너무 가까이 있어서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요. 포럼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여정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의 관점이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더 넓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청중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노인이 발언 후에 제게 말했어요. 그는 한국이 스스로 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것을 세계에 알리고 있군요.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한독 우정협회를 설립했어요. 이 협회는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제 제 삶은 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어요. 저는 두 세계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마이너스 한쪽 발은 독일에, 다른 쪽 발은 한국에 두고요. 저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모두 배우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제 사무실로 향했어요. 창문 너머로 베를린의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저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젊은 외교관 대표단이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토르스텐 준비됐나요? 마르타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그들이 15분 후에 도착한대요. 이 방문은 제가 몇 달 동안 계획해온 것이었어요. 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양국의 젊은 외교관들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특히 저는 이들이 고정관념을 넘어 서로를 볼 수 있기를 바랐어요. 아들러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표단 리더인 정수진이 인사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요. 대학생들도 당신의 책을 읽고 있어요. 저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제 이야기가 그저 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많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함께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고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고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젊은 외교관들의 통찰력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들은 세계를 보는 신선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세대는 다르게 자랐어요. 수진이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이 항상 강했던 시대에 태어났어요. 우리에게는 의존성이 아니라 세계적 영향력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각 세대는 다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모든 렌즈는 중요한 무언가를 보여줘요. 방문이 마지막 날 우리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한-독 젊은 지도자 포럼이었어요. 이 포럼에서 양국의 젊은이들이 모여 미래 협력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었어요. 포럼은 큰 성공이었어요. 참가자들은 기후변화부터 디지털 혁신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했어요. 저는 방 구석에 서서 이 젊은 목소리들이 미래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지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대표단이 떠나는 날 수진이 제게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전통 도자기였어요. 푸른 하늘과 산을 그린. 이것은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같은 하늘을 상징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보고 있지만 같은 하늘이죠. 저는 그 선물에 감동했어요. 그것은 제 책상 위에 올려두었고 매일 저에게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과 독일 교류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학생 교환 프로그램, 문화 페스티벌, 그리고 공동 연구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이 더 깊은 이해를 위한 다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토르스텐, 외교부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어느 날 제 상사가 말했어요. 그들이 당신에게 중요한 역할을 제안하려고 해요. 그 역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컸어요. 주한 독일 대사관의 문화 담당관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두 문화 사이의 이해를 더 깊게 촉진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한 달 후 저는 서울로 이사했어요. 제 새로운 아파트 창문에서는 한강이 보였고 저는 매일 아침 강가를 걸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 도시의 에너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찼어요. 항상 움직이고 항상 혁신하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제 새로운 역할에서 저는 양국의 예술가, 작가, 그리고 지식인들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저는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독일에 전파하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세 번째 해가 되면서 서울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웠고 이제는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사관에서의 제 일은 매일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어요. 저는 종종 한국 관료들과 만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논의했고 독일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이해하도록 도왔어요. 제 사무실은 항상 방문객들로 분주했어요. 예술가, 학자, 사업가들이 모두 두 나라 사이의 연결을 찾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어요. 노무현 재단의 이사였던 김 박사였어요. 그는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왔어요. 아들러 씨, 우리는 노무현의 자주국방 비전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이 주요 연사 중 한 명이 되어주셨으면 해요. 외부인의 시각으로 이 비전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저는 영광스러웠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심포지엄 당일 저는 수백 명의 청중 앞에 섰어요. 그들 중에는 정치인, 학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예요. 저는 말했어요. 몇 년 전 저는 한국을 의존적이고 약한 나라로 보았어요. 오늘 저는 한국의 자주성과 강인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비전이 가진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청중들은 주의 깊게 경청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여정을 나누고 어떻게 한 국가의 자기 결정에 대한 믿음이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세계가
그 나라를 바라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어요. 오늘날의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자신감 있게 서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감사를 표했어요. 그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노인도 있었어요. 당신의 말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거예요.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는 항상 한국이 세계에서 존중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독일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고 기뻐했어요. 베를린 대학교에서 제게 특별 강의 시리즈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주제는 세계 인식의 변화 한국의 사례 연구였어요. 이후 대사관에서의 제 역할은 점점 더 전략적인 측면으로 확장되었어요. 특히 안보 관련 문화 교류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저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서울에 방문 중인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와 비공식 만찬에 초대받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캐롤린 브룩스였고 아시아-태평양 안보 전략 담당이었어요. 토르스텐, 당신의 이야기가 워싱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녀가 식사 중에 말했어요. 한국에 대한 당신의 관점 변화는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요? 저는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어요. 예전에 우리는 한국을 단지 보호해야 할 국가로만 보았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미국은 이 지역의 안보를 위해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정말로 필요로 하죠. 브룩스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어요. 한국의 기술적 역량, 전략적 위치, 그리고 성장하는 국제적 영향력은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맹 요소가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자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고 한미 안보 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와 보고서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발견한 내용은 놀라웠어요. 그 다음 주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안보 포럼에 참석했어요. 미국의 전 국방장관이 기조 연설을 맡았는데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21세기의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미국은 한국과 같은 강력한 동맹국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가 선언했어요. 한국의 첨단 방위 기술, 사이버 보안 역량, 그리고 지역 내 외교적 영향력은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전략적 현실입니다. 이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제 노트북에 빠르게 메모를 했어요. 이것은 제가 독일 정부에 보내야 할 중요한 인사이트였어요. 포럼 후 저는 미국 대표단의 한 구성원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 기둥이에요. 그가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북한 문제부터 중국의 영향력까지 한국 없이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그들의 군사기술, 정보 수집 능력, 그리고 지역 내 외교적 입지는 미국에게 필수적인 자산이 되었죠. 제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특별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변화하는 한미 동맹 의존에서 상호 필요성. 이 보고서에서 저는 어떻게 미국이 이제 단순히 한국을 보호하는 역할을 넘어 자국의 안보 전략을 위해 한국을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었는지 설명했어요. 이 보고서는 베를린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저는 곧 독일 국방부에서 화상 브리핑을 요청받았어요. 한미 관계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저는 브리핑에서 말했어요. 어떤 국가도 단순히 보호하는 자와 보호받는 자로 영원히 분류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 아시아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파트너입니다. 이것은 세계 안보 구조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한 달 후 저는 한미 안보 협력에 대한 특별 문화 행사를 조직했어요. 이 행사에서는 양국군 관계자들의 증언과 공동 군사훈련의 사진, 그리고 협력 방위, 기술 개발의 증거들을 전시했어요. 오프닝 연설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깨달음을 나누었어요. 몇 년 전 저는 한국이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저는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이해합니다.
진정한 동맹은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 필요성에 기반합니다. 한미 동맹은 이제 그러한 상호 필요성의 완벽한 예가 되었습니다. 행사 후 미국 대사가 제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어요. 당신의 이해와 전파는 매우 가치 있습니다. 우리 미국 대통령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과거의 틀에 갇혀 있어요. 그들은 미국이 단지 관용으로 한국을 돕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미국의 안보는 한국과의 강력한 동맹에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 정보 그리고 지역적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 밤 저는 제 일기에 새로운 통찰을 기록했어요. 세계 안보의 진정한 힘은 상호 의존과 존중에서 온다. 오늘날 미국은 한국의 파트너십이 없이는 아시아에서 자국의 안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다. 이 깨달음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저는 이제 더 넓은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바라보게 되었고, 특히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제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어요. 2년 후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가 외교부에서 아시아, 태평양 담당 특별 자문관으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담은 사진들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 국방 비전에 관한 액자가 걸려 있어요. 제 새로운 역할에서 저는 독일이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도록 돕고 있어요. 저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한국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조차도 이제는 한국의 힘과 영향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세계는 변하고 있어요. 저는 최근 정책 회의에서 말했어요. 과거의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식해야 할 새로운 현실입니다. 저는 또한 한국과 독일 간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매년 베를린에서 한국 문화주간을 개최하고 서울에서 독일 혁신 포럼을 주최하죠. 이러한 교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게 되길 바라요. 가끔 저는 서울의 한강변을 걷던 순간들을 그리워해요. 그곳에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은 바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한국은 이제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안보 동맹국이 되었고 독일과 유럽에게도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어요. 이것은 자주 국방과 자립의 비전이 이루어낸 결과예요. 그리고 저는 이 변화의 증인이자 전달자로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 세계에 전하고 있어요. 또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때로는 가장 중요한 발견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때 우리는 세상 자체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